전 장관의 주 호주 대사 기용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11월과 12월 실제 인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종섭의 주 호주 대사 임명이 오픈되었습니다. 만약 특검 주장처럼 그때부터 이미 범인 도피를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누구든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 시키려고 한다는 문제 제기 내지 지적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제기나 지적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도 동일한 문제 제기나 지적이 그 사고 안에 없었다고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런 문제 제기나 지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대사 임명 가능성이 언론의 보도를 탄 이후부터 2024년 3월 4일 공식 임명 발표가 있기까지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범인 도피라고 규정한 언론 보도나 사회적 문제 제기 그 많은 좌파 유튜브 단 한 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호주 대사 임명만으로는 범인 도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24년 3월 4일 이종섭이 주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나고 출국 금지라는 비공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출국 금지가 논란이 되면서 비로소 도피성 인사라는 사회적 평가와 여론이 형성이 되고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비난이 일기 시작했고 야당에서는 재빠르게 범인 도피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 특검이 하나의 범죄 계획이라고 설명하는 서사는 2023년 9월 또는 11월, 12월에 존재했던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3월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인식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그 사후의 인식을 다시 2023년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범인 도피 계획하에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내기로 하고 1년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서사 구성하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결과를 먼저 놓고 과거를 해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위 당시 피고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의사로 행동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검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2024년 3월 출국 금지가 알려진 이후 형성된 범인 도피라는 세간의 평가와 같은 평가를 2023년 9월 내지 12월에는 도저히 가질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범인 도피를 위한 목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종섭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한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비난하기도 어렵고 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재판장님, 결국 이 사건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인사 절차와 그 이후 발생한 정치적 논란을 하나로 엮은 형사사건일 뿐입니다. 변호인이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인 도피의 고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물론이고 2024년 3월 이후 형성된 평가와 여론을 바탕으로 1년의 임명 절차를 범인 도피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조태웅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조태웅 피고인 일어나서 판결 선고 전에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국익을 위한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방산 수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인사권자가 판단하여 임명을 결정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저 또한 당시 인사권자의 이러한 판단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관련 임무를
관련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특임공관장 인사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 규정이나 통상적인 관례에 크게 어긋난 부분도 없었습니다. 또한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부당한 지시나 관여를 한 바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인 도피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발상 자체가 제게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했던 외교부 담당자들 역시 그러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문제의식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인도 아닌 국가공무원, 그것도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것을 수사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생소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도로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종섭 장관 역시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대사 임명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으로 최상병 사망 사고로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신 부모님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신 재판장님과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전 재판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휴정하고 오후 2시부터 장호진 피고인 최종 변론부터 듣겠습니다. 예, 휴정합니다. 2025 고압 1602호. 예, 피고인들 다 나오셨고, 예, 특검 측에서 특검보 2분하고 박세혁 검, 예, 아니고 잘못 봤군요. 예, 한진희 검사님하고 박세혁 검사님, 예. 그렇죠. 예, 3분 나오셨죠? 변호인 변동 없으시죠? 예. 오전 그대로. 예. 그러면 장호진 피고인 측부터 예. 네. 최종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네. 변론 하시죠. 네, 피고인 장호진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장표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만은 요약해서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장시간에 걸쳐서 충실하게 심리해 주시고 또 피고인과 변론 주장을 경청해 주신 재판장님과 재판부 2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판 수행하시고 또 수사에 임하시던 특검본인과 파견 검사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인 도피와 국가공무법 위반 2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범인 도피라는 것은 지금 법률에 보게 되면